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화폐 시간적 가치에 있어서의 연금의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161쪽을 보시면은 자, 이 연금의 미래 가치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복리 계산을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현재죠. 자, 현재 이렇게 매년 말, 자 1년 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말 우리가 동일한 금액, 뭐 N년 말 또 N년 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A1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연금 A1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매년 말에 받는 연금 A1이 우리가 N년 말, 우리가 매년 말에 받는 연금 A1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갔을 때 N년 말에 받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N년 말에 받는 A1을 은행에 적립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찾겠죠? 이자는 없습니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찾기 때문에 이자는 없고, N-1년 만에 A1을 우리가 적립을 하게 되면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자가 있겠죠. 1 플러스 R, 이자율, 연이자율이 R이죠. 1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1년 말에 A1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자는 언제? 우리가 이 기간 N년 말에서 1년 말을 뺀 N-1년 동안 이자가 붙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준 게 N년 말 우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인데, 이 금액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그럼 연금의 이 미래 가치는 이 금액을 다 더해주는데 공통되는 숫자 A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숫자를 우리가 묶어내면은 우리가 1 플러스 R의 1승,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R의 N-1 되겠죠. 자, 그럼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1의 뒤에 요 이 수식을 곱해주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이 빨간 수식을 우리 연금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하죠.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인데,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1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갈 때 N년 말 받게 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걸 구해주는 계수를 말하죠. 자, 연금의 내가 계수인데,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A는 얼마냐? 자, 이 수식에서 요 A 매년 말 받는 연금의 A1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양변에 뭘로 나눠주면 되겠죠? 연금의 내가 계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양변에 뭘로 나눠준다? 이 연금의 내가 계수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A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연금에 있어서의 내가 계수, 자, 연금의 내가 계수분의 1인데, 이때 연금의 내가 계수분의 1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감채기금계수라고 합니다. 감채기금계수. 이 감채기금계수라고 하는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주면은 요 두 개를 곱해주면은 1이 되겠죠. 자, 곱해서 1이 나오면은 두 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요 A가 얼마냐? 이 A는 자, 여러분이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A는 우리가 매 기간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되는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이 감채기금계수 개념 많이 출제하죠. 감채기금계수 개념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하는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채기금계수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죠? 감채기금계수는 자, 연금의 미래가치,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5년 후에 1억 원이겠죠.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이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개념, 또 역수관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61페이지에 예제 문제를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우리가 3번이 되겠죠. 자, 이 3번 문제 보시면은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현재 매년 말이죠. 매년 연말이니까 1년 말, 그리고 2년 말, 우리가 3년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는데, 자, 매년 말에 얼마씩?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이 매년 말에 이렇게 3천만 원씩 이제 적립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은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3년 후 미래 가치죠. 자, 그러면은 3년 말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적립하자 바로 찾기 때문에 이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3천, 우리가 만 원이 되겠고, 2년 만에 3천만 원을 적립을 하면은 이 3천만 원에 어떻게 돼? 이자가 1년 동안에 이자가 붙는데 이자율이 10%죠. 0.1이죠. 1승이 되겠고, 자, 1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을 하면은 우리가 3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기간이 몇 년? 2년이죠.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을 곱해주면은 3천, 우리가 300만 원이 되겠죠. 3,300만 원. 자, 그리고 요거 1.1의 제곱은 1.1인데 3천만 원에 1.1을 곱해주면은 3천, 우리가 63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우리가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 3,900 우리가 30만 원이 정답이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줘야겠죠. 이걸 다 더해준 금액이 3,000, 9,330, 9,000 우리가 9,930만 원이 되겠죠. 9,93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문제의 유형으로 이렇게 원리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60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은 또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자,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보게 되면은 자, 현재가 주어졌죠. 현재 1년 말, 2년 말, 자, 이렇게 해서 N년 말이죠.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받고 싶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매년 말 받는 연금의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자, 1년 말에 A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죠. 1 플러스 R의 1승, 1년이라는 기간이죠. 그럼 2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냐? A 1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N년 말에 A원은 얼마냐? 우리는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죠. 기간이 N년이죠. 할인을 한 겁니다. 자,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우리는 연금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다.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다 더해주는데 공통되는 또 A를 묶어내면 어떻게 나오죠? 1 플러스 R의 1승, 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나오겠죠. 자, 이때 또 빨간 수식을 곱해주죠. 자,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의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줄여서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하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계수를 말하죠. 자, 연금의 현가 계수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요 수식에서 또 A를 구하려면은, 자, 양변에 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양변에 이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연금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개수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요 수식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저당상수라고 해요. 저당상수. 자, 그리고 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1이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또 우리가 역수관계에 있다. 역수관계. 그래서 여러분 1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고, 우리가 14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14회 또 우리가 16회 또 시험에도 출제를 한 내용인데, 이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잘 기억을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6회 시험에서도 우리가 관련해서 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고, 이때 이 A는 얼마냐? 자, 이 A는 A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 기간, 매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매 기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인데, 매 기간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주택 융자금을 현재 일시불로 대출받는 주택 대출금, 융자금인 대출금이고, 여기에 뭐를 곱해주죠? 이 저당상수. 자, 이 대출금의 저당상수를 곱해주면은 매 기간 갚아 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식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자, 원리금을 매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우리가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방식일 때 우리는 요 수식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요 수식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 돼요. 거의 뭐 매년 출제된 중요한 수식이죠. 꼭 기억을 우선 하고 우리가 다니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식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 상당히 중요한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또 예제 문제 또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에 또 우리가 4번 문제가 있죠. 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몇 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자, 매년 연말 어떻게 돼?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우리가 투자 상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여러분 2년 동안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2,000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할인을 해야 되는데, 자, 2,000원을 할인하니까 1 플러스 우리는 0.1, 10%죠. 자, 2년 만에 2,000원이 또 현재 얼마냐? 자, 2,000원 또 할인하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 1.21이죠. 요걸로 또 1.1의 제곱은 1.1인데 요걸로 할인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준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준 금액이 얼마냐? 3천 우리가 471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10원 이하는 절사를 하라. 절사를 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3,40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3,400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정답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거기에 문제 보기에 오타가 있는데 그 만원 1, 2, 3, 4, 5는 만원이 아니라 그냥 원으로 고쳐 주시면 되겠네요. 3,400원입니다. 그래서 만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고쳐 주시면 되겠네요. 3,400원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관련된 내용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관련해서 여러분 163페이지에 또 5번 문제 예제 문제를 또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5번을 보시면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년 지급을 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은 얼마냐? 자, 매년 우리가 원리금 지불액을 묻죠. 자, 여러분 요 수식에서 매년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죠. 그럼 매년에 원리금 우리가 지불액은 대출금 얼마를 대출받았죠? 우리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죠. 그럼 대출금은 우리가 1억 원인데 곱하기 뭐죠?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죠.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인데 문제는 10%죠. 10%인데 몇 년이죠? 우리가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에 있어서 요걸 묻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내용에서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저당 상수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당 상수는 뭐의 역수죠? 저당 상수는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네요. 그래서 대출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또 20년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이 지문이 결국 정답이 되겠네요. 대출금의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정답은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만기까지 갚아 나가기보다는 중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에 처분했을 때 우리는 못 갚은 돈은 갚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다. 자,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인데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은 2억 원이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을 받았는데 15년 우리가 만기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은 우리가 8억 원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몇 년 부동산을 10억에 샀는데 5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자 한다. 자,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 중에서 5년 동안 갚은 금액이 있겠죠. 자, 이 갚은 금액이 얼마냐? 자, 5년 후 처분했을 때 5년 동안 갚은 상환된 원금이 우리가 2억 원이다. 상환된 원금이 2억 원이고 그리고 미상환된 원금 대출금 중에서 5년 후 처분할 때 5년 동안 갚은 금액이 2억 원이고 못 갚은 금액이 얼마죠? 6억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는 이때 상환 비율은 얼마냐 얘기죠. 상환 비율. 자,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상환 비율은 바로 대출금. 이 대출금을 저당 대부액
또는 저당 대출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을 대출금인데 이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대출금은 얼마죠? 대출금은 지금 8억 원에서 상환된 원금이 2억 원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 25%인데 얼마죠? 4분의 1은 0.25 곱하기 100 하면 25%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잔금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잔금 비율이 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용어잖아요. 자,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 이 저당 대부액, 우리는 저당 대출액 중에서 이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원리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우선 대출금 8억 원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100을 곱해주면 75%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얼마? 1이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이 잔금 비율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다? 1이다. 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은 얼마? 100%가 되죠. 그래서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때 이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잔금이라고 하죠.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 또는 융자, 잔고 또는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도 또 해요. 미상환 우리가 대출 잔액, 또 용어가 비슷한 게 많죠. 미상환 저당 잔금, 뭐 부채 잔금,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미상환된 원금의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요, 미상환 대출 잔액으로 또 많이 출제하죠. 미상환 대출 잔액, 뭐 저당 잔금, 부채 잔금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선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요 수식에서 또 뭐 나오죠? 이 지분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지분 비율. 자, 여러분 지분 비율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서 이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10억 원이고 이 자기 자본은 2억 원이기 때문에 0.2, 20%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담보 인정 비율,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격에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이게 얼마죠? 우선 부동산 가격은 얼마? 10억 원이고, 그리고 대출금은 얼마죠? 지금 8억 원이죠. 그러면 10분의 8, 0.8이니까 80%가 대부 비율인데, 자, 또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또 1이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계산 문제 이용할 때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또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지분 비율에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 기억해 두시고, 또 상환 비율에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또 1이다. 상당히 중요한 수식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잔금 비율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잔금 비율의 용어,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해서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라는 용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164페이지 보시면은 상환 조견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중 우리가
원금 상환액을 우리가 갚아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미상환된 원금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상환된 원금을 갚아나가면 미상환된 원금이 남는데 이 미상환된 원금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상환조견표인데 자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가 상환 우리가 조견표에 우리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된 원금, 즉 원금의 미상환분, 미상환된 원금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환조견표라고 하는데 그 조견표에 따라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예를 든 거죠. 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 기간 내내 만기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일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자, 여러분이 이런 형태가죠. 여기 이자 지급 곡선입니다. 이자 지급 곡선 이게 만기가 되겠고 자, 원금 우리가 상환 곡선이 나오죠. 자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이 나오는데 자, 이때 첫 번째 달, 이 첫 번째 달에 있어서 첫 번째 달 초기에 있어서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액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달에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이자 지급액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을 하고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이제 해 나가는데 이때 만기에 가까울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죠. 이때 요 점이죠. 이 점에서 교차는 이 점에서는 우리가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대출금의 약 반이 상환되었다. 자, 대출금에 있어서의 약 50% 반이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뭐 만기 약 얼마? 3분의 2가 지났을 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때 10만 원과 100만 원 더해주면 이게 110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 자, 그러면은 이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원금 상환액이 2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이자 지급액은 얼마냐? 여기가 9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90만 원 더해줘도 여기서 얼마? 110만 원이죠. 이런 점들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이런 형태. 즉 이렇게 만기까지 이게 바로 뭐가 돼?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더해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겠죠.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더해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데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매월 동일한 금액 110만 원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개념인데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요 그래프가 이해돼야 돼요. 이 그래프가 이해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그래프가 이해돼야 시험 지문에 말이 출제됐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이 우리가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또 24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또 그림입니다.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66페이지까지 봤는데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이자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이렇게 저당 우리가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 월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계산하려면은
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뭐죠? 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N여 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는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고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은 우리는 연금의 뭐를 이용해야 된다? 현가 계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된다는 개념이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인데 그래서 이런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 있어서 여러분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역수관계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역수관계,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 꼭 기억해 두시고 각 우리가 계수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연습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